대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이들 촉법 소년들에 대한 가장 큰 처분이 소년원 입소입니다. 하지만 소년원에 들어가도 교화되기 쉽지 않아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보호 관찰 처분을 내려도 인력이 부족해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대전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13살 중학생. 이들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 처분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소년원 입소입니다.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에 해당돼 법원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연간 3,400여 명. 전국의 소년원 시설은 정원 대비 수용 인원이 120%를 넘어 교정시설이 아니라 소년범들을 모아놓은 감옥에 지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이로 인해 시설 내부에서 군대처럼 위계가 생기거나 동료를 사귀어 출소 뒤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처분을 받기 전과 처분을 받고 나온 이후의 모습이 거의 달라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재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년원이 아닌 청소년 센터 같은 민간 시설에서 생활하고 교정하는 6호 처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 청소년 센터에서는 지도교사가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곳이 있어서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윤리성이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소년원에 가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보호관찰 처분도 있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까이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촉법 소년들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여론은 100만에 육박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